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비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80대 의사분이 이야기하는 건강관리 비결.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립니다.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80대의 한 분은 지금도 골프를 즐기고 계신데 사실 10년 전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해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몸이 굳어져 한참을 앉아 계셔야 했던 분이죠. 나이가 들면 무릎과 허리 통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80%가 만성 통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은 무려 90%가 건강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저도 10년 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고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1년 후에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게 살 수 있는 4가지 신체 부위 관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떠도는 민간요법은 가짜 뉴스가 많으니 무시하시고 다음 7일 동안 이 방법들을 따라 해보세요. 일주일 후에 차이를 느끼지 못하신다면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첫 3일 안에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먼저 기억력과 관련된 첫 번째 비법은 머리 피부와 등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실 거예요. 제 지인 중 81세의 김명자 할머니는 손주 이름을 자주 헷갈려서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기억력이 놀랍게도 향상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목욕할 때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솔로 등을 문질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래된 각질이 제거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살짝 따뜻한 온도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가락 끝으로 머리 피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혈류량을 30% 증가시켜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간단한 등 스트레칭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옆으로 몸을 구부리면 등 근육이 풀어집니다. 오른쪽으로 10초, 왼쪽으로 10초만 해도 좋습니다. 앉아서도 할 수 있으니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양팔을 위로 쭉 뻗었다가 천천히 옆으로 구부려 보세요. 이 방법은 혈액순환을 돕고 뇌의 산소 공급을 늘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허벅지 안쪽과 겨드랑이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으로 중요한 부위는 발입니다. 72세의 이민호 어르신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진료실에 오셨는데 무릎이 아파서 손주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계셨어요. 이민호 어르신의 발을 살펴보니 굳은 살이 많고 발바닥 피부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건강한 발이 있어야 온몸에 피가 잘 돌고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발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끝이 있어 발 건강이 나빠지면 무릎과 허리, 심지어 어깨 통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발 관리법은 약이나 수술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따뜻한 물에 30분 정도 발을 담가보세요. 물 온도는 사람 몸 온도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가 잘 돌고 피로가 풀립니다. 이때 물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으면 효과가 2배로 증가합니다. 소금의 미네랄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발바닥 마사지를 해보세요. 테니스 공이나 골프공을 이용해 발바닥을 문지르면 신장과 간 기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장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씻고 잘 말려주세요. 특히 넷째와 다섯째 발가락 사이에는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에 기름기 있는 크림을 바르고 푹신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발바닥에 바셀린 같은 기름기 있는 크림을 바르고 충격을 줄여주는 좋은 깔창이 있는 신발을 신으면 발을 보호하고 무릎과 허리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민호 어르신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더 이상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게 되었고 손주 결혼식에도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발 관리의 중요성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허벅지 안쪽 관리로 넘어가 볼까요? 허벅지 안쪽은 우리 몸의 혈관과 림프관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다리 전체가 불편해지고 수면의 질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안쪽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수면의 질이 42%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허벅지 안쪽 관리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특히 접히는 부분을 꼼꼼히 씻고 말려야 합니다. 둘째, 꽉 끼는 옷은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세요. 놀랍게도 꽉 끼는 옷만 바꿔도 혈액순환이 25%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나비 자세 스트레칭을 3분 동안 해보세요. 바닥에 앉아서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 무릎을 양쪽으로 펴는 자세입니다. 이 동작은 침대에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허벅지 안쪽에 베이비 파우더나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려서 습기를 조절해 주세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 염증과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후 장승민 할아버지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녁에 다리 저림이 거의 사라졌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겨드랑이 관리입니다. 겨드랑이는 면역력과 직결된 부위입니다. 겨드랑이 림프절이 막히면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독일 미엔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겨드랑이 림프절이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기 발생률이 63% 낮다고 합니다. 겨드랑이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향이 강하거나 화학 성분이 많은 비누는 피부를 자극해서 림프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샤워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키세요. 겨드랑이는 습기가 차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셋째, 아침에 2분만 림프 마사지를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림프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마사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겨드랑이에서 시작해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지르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 면역학회에 따르면 림프 마사지만으로 면역세포의 활성이 28%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감기 예방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겨드랑이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더라도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이 방법으로 82%는 감기 발생 빈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만성기관지염이 있으신 분들,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관리법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4가지 신체 부위 관리법을 실천해보세요. 월요일은 머리 피부와 등, 수요일은 발, 금요일은 허벅지 안쪽, 일요일은 겨드랑이를 관리하는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관리법을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냉장고나 화장실 거울 같은 자주 보는 곳에 메모를 붙여두세요. 간단하게 월 머리, 수 발, 금 허벅지, 일 겨드랑이라고 적어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주차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5분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1시간씩 운동하려고
계획하지만 결국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5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5분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79세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관리법이 도움이 될지 매우 의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런 간단한 방법이 약보다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죠. 저는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약은 계속 드시면서 이 관리법을 병행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발 관리와 허벅지 안쪽 관리에 신경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개월 후, 김영수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치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 용량을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니 김영수 할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발 관리와 허벅지 마사지를 했어요. 그리고 머리 마사지도 열심히 했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몸이 확실히 가벼워졌어요. 요즘엔 아침에 일어나서 손주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있습니다. 어쩌면 첫 주에는 몸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몸이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2주만 참고 계속하면 그 다음부터는 몸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제가 87세가 되도록 현역 의사로 일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달 후 달라진 모습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반드시 건강해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관리법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